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 마지막 챕터, 통계적 추정. 요거 내용 정리할 게 꽤 많아요. 그리고 전부 다 또 어려운 말들, 생전 처음 듣는 말들이 많아가지고 통계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파트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뭐 뒤에 문제풀이에 집중하지는 않을 거예요. 최대한 단어라든지 개념적인 부분을 이해시켜 놓고 남는 시간 보고 문제는 필요한 문제들만 발췌해서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두도록 하십시오. 통계적 추정이라는 것은 님들 추정이 뭐고 추정? 국어책 읽다가 추정이라는 단어를 읽으면 뭐 머릿속으로 이렇게 해석하죠. 뭐 어떻게? 정확하게 표현을 못해도 대충 뭐 찍어본다, 예측해본다, 뭐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죠? 통계에서 뭔가 내가 되게 궁금한 수치가 하나 있어요. 그 수치가 얼마 정도 되는 수치일지를 갖다가 예상해보고 싶은데 그걸 그냥 내 감에 의해서, 그러니까 뭐 어젯밤 꿈에 이지랄 하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얻기가 힘들어. 동의를 얻을 수 없습니다. 미친놈 아니야? 뭐 이래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어떤 내가 알고 싶은 하나의 수치를 갖다가 추정함에 있어서 남들로부터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뭘 모으자? 자료를 좀 모아보자라는 얘기입니다. 통계적 자료를. 그래서 그 자료를 갖다가 근거로 들이밀면서 자, 내가 이렇게 조사했어. 이 자료에 의하면 너의 이번 시험 성적은 80점에서 88점 사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 라고 하면 그 자료가 어느 정도 신빙성만 있으면은 추정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뭘 얻을 수 있어요? 신뢰를 얻을 수 있어요. 그게 통계적 추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통계적 추정은 첫 번째가 그럼 과연 뭘 추정하느냐? 고등과정에서는, 고등통계에서는 어떤 걸 추정의 대상으로 삼느냐가 뭔지를, 추정의 대상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 추정의 대상은 두 가지 수치입니다. 모평균과 모비율이라는 딱 두 가지 수치만 추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물론 통계를 가지고 밥 벌어 먹고 사는 사람들이야 다양한 형태의 수치를 추정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겠지만 고등통계에서는 딱 두 가지 수치만 추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 말이 또 어렵죠. 평균은 평균인데 모평균이고 비율은 비율인데 모비율이라고 앞에 모자가 붙었어요. 앞에 모자가 붙게 되면 통계적 추정에서는 뭘 뜻하느냐 하면 자료 조사하고자 하는 자료 전체를 모아놓은 집단, 우리 그걸 모집단이라고 하거든요. 내가 뭔가 자료 조사를 하고 싶은데 그 자료 전체들이 모여있는 집단을 갖다가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모집단의 평균값을 모평균이라고 하고 모집단의 특정 사건을 만족하는 비율값을 모비율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모평균 또는 모비율을 알고 싶어. 선생님, 그러면 뭐 모집단에 대한 자료조사를 열심히 해서 평균도 구하고 뭐 비율도 얼마인지를 알아보면 되지 않나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모집단에는 자료가 너무 많아요. 개수가. 그래서 저 모집단 평균을 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면 당연히 뭐도 많이 들어. 돈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모집단의 평균값을 내가 너무 알고 싶은데 모집단 자료 전체를 갖다가 다 조사하려고 하니 너무 부담스럽다 얘기야. 못하겠어요. 그렇게는 자료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알겠습니까? 그때 이 모집단에 대한 자료 조사를 모집단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가 없다. 근데 나는 그 모집단의 평균값, 이 모평균 같은 걸 갖다가 알고 싶다. 그러면 뭔가 간접적인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겁니다. 내가 시간도 없고 돈도 없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다 조사할 수는 없다. 근데 이 모평균의 정확한 값은 모르더라도 대충 모평균이 한 이 정도 범위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거라도 알아내고 싶다. 그때
이 모집단에서 일부만 추출을 합니다. 샘플로. 우리 그걸 표본이라고 하죠. 샘플을 추출해가지고 그 샘플에 대한 자료조사를 갖다가 해주는 겁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왜? 모집단에 비해서 자료의 개수가 현저히 적으니까, 몇 개 안 되니까 그건 후딱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여기에서 표본을 갖다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 표본에 대한 자료조사를 해가지고 이 표본의 평균값을 구할 수 있을 거예요. 모평균은 못 구해. 왜 못 구해? 너무 개수가 많아가지고 그거 다 더하다가 안 걸리겠어요. 못하겠어. 그래서 정확한 모평균을 구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그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 일단 표본을 좀 뽑자. 한번 100개, 200개 뭐 이런 식으로 뽑아가지고 걔네들의 평균값을 갖다가 구해줍니다. 그 평균값이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90 정도 나왔대. 그러면 자, 내가 이 모집단에서 표본을 뽑아가지고 평균 같은 걸 계산해 봤더니 한 요 정도 나왔다. 그러면 모집단 전체의 평균도 이것과 완벽하게 같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비슷한 수치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표본에 대한 평균값이 갑자기 90인데 이 모집단의 평균은 뭐 5가 나온다든지 10이 나온다든지 20이 나올 확률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매우 적은 확률 아니겠느냐. 표본에 대한 자료조사가 이렇게 됐으면 모집단의 결과도 이것과 비슷한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통계적 추정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그걸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일이 남은 거다. 그러면 모집단에 대한 내용을 추정하려면 자료를 모아야 돼요. 그죠? 자료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럼 그 자료 조사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할 거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전수조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조사하고자 하는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조사하는 거예요. 이건 장점이, 뚜렷한 장점이 하나 있죠. 어떤 장점이 있을 수 있다고? 빠짐없이 하나씩 다 조사하는 거니까 정확해요. 아주 정확해. 뭐 여기에서는 내가 매우 정확하다라는 표현을 쓰지만 거의 100%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정확도가 매우 뛰어나. 근데 이 전수조사는 아까 비슷한 내용을 설명드렸다시피 정확성에 비해서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고요. 어떤 단점? 시간이 많이 걸려. 전수조사 하려면. 그럼 뭐가 많이 들어간다?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 전수조사는 반드시 해야 될 상황 아니면은 선택하기가 솔직히 조금 어떻다고 꺼려져요. 뭐 돈이나 시간 같은 게 상당히 한정적이기 때문에 무한정 투자해가지고 할 수는 없다고요. 반드시 해야 돼.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됐거나 문제가 됐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조사하는 게 필요할 수 있겠죠. 시간이 조금 많이 걸리더라도. 그럴 때는 뭐 전수조사를 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은 이 전수조사는 행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더라. 그래서 굳이 전수조사를 하지 않아도 돼. 100%의 정확도를 가질 필요는 없다 라고 판단되면 그 전수조사가 가지는 단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표본조사를 많이들 선택을 하더라. 이 표본조사가 가지는 장점은 어차피 전수조사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니까 장점을 뭐라고 적으면 되겠어요? 시간과 비용이 어떻게 된다고? 상대적으로 훨씬 줄어들 수 있어요. 매력적이죠? 그죠? 근데 단점이 있죠.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점은 뭐가 단점이라? 다소 전수조사에 비해 덜 정확하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고민스럽죠. 이게 돈하고 시간을 아끼려면 무조건 표본조사를 하는 게 맞는데 이 표본조사만 고집하다가는 자료가 내가 조사한 자료에 대한 내용이
부정확한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자료 조사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게 적게 들어갔다라고 해서 너무 부정확한 이런 데이터를 들이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죠? 거기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렇다면 100%의 정확도까지는 기대하기 힘들겠지만 최대한 효율적인 선에서 한 90% 선까지의 정확도만 있으면 된다. 95%의 정확도만 있으면 된다. 99%의 정확도가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따른 정확도만 내가 가지고 올 수 있으면 그 요구하는 정확도에 맞춰 가지고 표본 조사를 갖다가 행해주면 돼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학생 A의 요번 수능 시험 성적을 갖다가 예측해 볼 거라. 근데 걔가 수능 시험과 똑같은 난이도의 범위의 시험을 갖다가 500개를 봐놨대요. 그 500개 중에 30개의 결과만 뽑아서 조사한 거랑 100개의 결과를 뽑아서 조사한 거랑 둘 중에 누가 더 정확도가 올라가노? 그거는 표본을 많이 뽑을수록 정확도는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실제 내용이랑 근사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럼 무조건 많이 뽑죠 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게 표본을 2배 뽑으면 정확도가 2배 올라가고 3배 뽑으면 3배 올라가는 것이 아니야. 초반에는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이렇게 쑥쑥 정확도가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일정 선에서는 표본의 개수가 올라가는 정도에 비해 가지고 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폭이 미미해요. 그러니까 100개 뽑았을 때나 200개 뽑았을 때 정확도의 차이가 한 0.5%밖에 안 된다. 그러면 고민이 시작되겠죠. 0.5%라도 올리고 싶다. 그러면 200개를 뽑는 거지만 야 0.5% 그건 괜찮다. 100개 200개 차이가 너무 큰데 100개 정도만 뽑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 약간의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기할 건지만 정해질 수 있으면 이 표본 조사가 전수 조사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통계를 갖다가 하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될 것은 그러면 과연 어느 정도의 정확도를 내가 선정을 할 것이며 그 정확도에서 표본을 어느 정도의 크기로 뽑아야 되겠는지 그걸 생각하는 게 초반부 추정 자료조사 방법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이 저기 수학이 아니죠. 사회나 이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똑같은 부분을 다루고 있을 거야. 용어 정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3번째.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계라고 제목을 적었고 초반부에 꼭 알고 있어야 되는 문제를 푸는데 필요한 수식적인 내용이 많이 이 부분에서 파생된다라는 거. 문제풀이를 갖다가 본다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집단과 표본과의 관계예요. 무슨 말이냐 하니 모집단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렇게 이 모집단이 뭐라고? 자료하고자 하는 대상들 전체가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인데 우리 공장에서 제품 A가 하루에 1000만 개씩 만들어져. 그럼 제품을 내보내기 전에 분량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체크해보고 내보내고 싶단 말이죠. 근데 1000만 개 전부 다 일일이 검사하기가 어떻다고? 부담스러워요.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그 1000만 개 전체 생산되는 모든 제품이 다 모여있는 게 모집단이라. 그때 그 모집단에 대한 자료 조사의 결과로 뭐 모평균이나 모분산이나 모집단 분산이나 뭐 이런 수치를 갖다가 내가 구하고 싶은 거라. 근데 이런 수치를 실제로는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하기 힘든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일단 책이니까 모집단 자료가 이렇게 제시가 됐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책이니까 관계를 밝혀주기 위해서 모집단의 모평균과 모분산이 이렇게 주어졌대요. 여기서 표본을 뽑아봅니다.
내가 표본 옆에 괄호하고 n이라고 썼지 않습니까? 그죠? 요걸 우리가 표본의 개수라고 읽으면 안 되고 표본의 크기라고 읽어 주셔야 됩니다. 크기가 n인 표본, 이런 표현을 쓸 거예요. 그러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다 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되느냐? n개를 뽑은 거예요. n개. 알겠죠? n개를 뽑은 건데 그걸 표본의 개수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한다고? 크기라고 표현을 한다고. 요때 표본을 갖다가 크기가 n인 표본을 갖다가 이렇게 뽑았어요. 내가 이 표본 왜 뽑았다고? 왜 뽑는다고? 내 모집단 자료를 조사하고 싶은데 모집단의 자료가 너무 많아서 너무 부담스럽다는 얘기다. 자료 조사를 하기가. 그래서 샘플 표본을 뽑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을 갖다가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으면 뭐 여기 모집단에 속해 있는 수많은 자료들 중에서 x1, x2, x3, xn 이렇게 n개의 자료가 두 뽑혀져 나올 거예요. 맞나? 요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렇게 뽑았어요. 이때 표본을 뽑는 방법을 반드시 이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밝혀져 있는 모집단과 표본 간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어요. 실제 생활에서는 아까 예를 든 것처럼 내가 사장이라 야, 그 오늘 생산된 것 중에 한 100개만 뽑아가지고 와봐 라고 하면 100개를 갖다가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 뽑아올 수도 있죠, 실질적으로는. 근데 통계에서 모집단과 표본 사이에 밝혀져 있는 관계를 이용하려면 그렇게 표본을 뽑으면 안 되고 반드시 요렇게 뽑아야 됩니다.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통계 초반부가 이해가 안 되는 첫 번째 원인입니다.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을 때 내가 뽑고 싶다고 마음대로 뽑는 것이 아니라 밝혀져 있는 관계를 이용하고 싶은 상황이라면 반드시 임의 복원 추출해야 됩니다. 님들 임이라는 말 뜻은 뭐라? 랜덤이에요. 치우침. 내가 뽑고 싶은 걸 뽑으면 안 되고 뭐가 뽑힐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렇게 뽑아야 돼. 그리고 복원 추출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하죠. 복원 추출이라는 것은 크기가 n인 표본이라고 해서 n개를 한꺼번에 이렇게 훅 들고 나오면 안 되고 한 개씩 하나 뽑고 이거 뭐야 라고 적어놓고 다시 집어넣고 다시 뽑고 뭐야 라고 적어놓고 다시 집어넣고 그걸 몇 번 한다는 뜻이야. n번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모집단에 있는 자료들 중에서 어떻게 뭐 운이 잘 들어맞으면 하나의 자료만 계속 n번 뽑힐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알겠어요? 복원 추출이기 때문에 쌤 왜 그걸 갖다가 굳이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왜 이렇게 한다고? 밝혀져 있는 영감들이 밝혀내놨다니까. 밝혀져 있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뽑아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난 관계 필요 없다 그러면 마음대로 뽑아도 돼. 근데 밝혀져 있는 관계를 이용하고 싶을 때는 반드시 임의복원 추출해야 돼. 예를 하나 드려보죠. 여기 이런 모집단이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간단한 모집단은 없겠지만 그냥 예를 하나 들었습니다. 모집단에 1, 2, 3, 4, 5번이 적혀 있는 공이 5개가 들어있고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갖다가 이렇게 뽑을 거예요. 몇 가지 종류의 표본을 뽑을 수 있어요? 이거 5C 하면 난리 난다. 그러면 안 된다고. 임의 복원 추출할 거라. 한 방에 2개를 뽑는다. 뭐 5개 중에 한 방에 2개를 뽑는다 그러면 5C 하면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실제로는 그렇게 할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게 표본을 뽑아버리면 밝혀져 있는 얘네 둘 사이의 관계를 하나도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물론 대학 과정에는 그 상황에 맞는 관계도 다 있습니다만 우리는 없어. 고등 과정에는.
그러니 그렇게 뽑고 싶다고 뽑으면 안 돼. 임의 복원 추출해야 돼. 하나 뽑고 그 결과를 적어놓고 집어넣은 다음에 다시 뽑을 거라. 그러면 몇 가지 종류의 샘플을 뽑을 수 있다고? 25가지. 즉 11부터 시작해서 12, 13, 14, 15, 21, 22, 23, 24, 25, 31, 32, 33 전부 다 해가지고 몇 개를 뽑을 수 있다고? 25가지의 서로 다른 표본이 뽑힐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중에 1, 3이 뽑힐 수도 있고 5, 4가 뽑힐 수도 있고 뭐 1이 뽑힐 수도 있고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알겠죠? 이렇게 뽑아야 된다고. 그래야 관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모르면은 통계 초반부의 모집단과 표본 사이의 관계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뽑아야만 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걸 명심하도록 하십시오. 자, 임의 복원 추출 열심히 해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예쁘게 잘 뽑아놨어요. 뽑아놓고 감상만 하고 있을래? 뭐 이걸 뭐 저기 뭐 뽑아놓고 쳐다보고 있으려고 뽑은 건 아닙니다. 왜 뽑았어요? 내가 여기에 대한 이 표본에 대한 뭘 해가지고 표본에 대한 자료 조사를 잘 해가지고 이 모집단의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유추해보기 위함이 목적이더라. 그러려면 표본에 대한 자료 조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자료 조사라는 게 통계에서 말하는 자료 조사가 별게 없다. 뭐 구하는 거라? 평균 구하고 분산 구하고 표준 편차 구하고 그런 게 자료 조사다. 자, 모집단은 너무 많은 자료가 있어가지고 평균을 구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크기가 훨씬 줄어든 몇 개 안 되는 이 표본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자료 조사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표본의 평균을 갖다가 구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때 이 표본의 평균을 모집단 평균과 구분하기 위해서 이 평균 앞에 표본의 평균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 이렇게 표본이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알겠죠? 표본 평균. 그러면 표본 평균이라는 것은 뭔가 모집단이 있었는데 그 모집단에서 임의 복원 추출로 뭔가 표본을 하나 뽑았구나. 그 표본 하나의 평균값이 바로 표본 평균이 되겠구나. 그리고 기호도 스몰 m은 모집단 평균, 모평균이 스몰 m을 쓰고 있으니까 다른 기호를 썼어야 했고 그 다른 기호를 요렇게 씁니다. 요렇게 씁니다. 여러분들이 X는 라지 X는 우리 지금까지 어떤 때 뭘 나타내는 게 라지 X였어요? 확률 변수예요. 그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표본 평균이라는 것을 다르게 표현하지 않고 뭔가 확률 변수에 대한 폼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은 이 표본 평균 자체도 뭐의 성질을 갖는다? 확률 변수의 성질을 갖는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지금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갖다가 몇 가지 종류를 이렇게 뽑을 수 있다고 25가지 종류의 표본을 뽑을 수 있었어. 그러면 이 첫 번째 표본의 평균값은 얼마예요? 1이죠. 두 번째 표본의 평균값은 1.5입니다. 결국 이런 평균값들이 다양한 값을 가질 수 있고 그 값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각각 다 존재해요. 표본 평균 값이 1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얼마라고 대답할 수 있어? 쌤, 크기가 2인 표본에 표본 평균이 1이 되려면 1이 두 번 뽑혀야 되니까 첫 번째도 1이 뽑혀야 되고 두 번째도 1이 뽑혀야 돼. 몇 분의 몇? 25분의 1. 즉, 이 변수, 이 값이 표본 평균이 특정 값을 가질 확률을 전부 다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 얘는 확률 변수의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고 평균인데 뭐 이상한 기호 X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나타내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냥 X가 아니라 위에 뭘 하나 짝대기를 하나 그어놨다는 얘기죠. 따라서 표본 평균 X바라고 읽습니다. 구하는 건 뭐 이렇게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면 돼 이거? 평균이라는 게 뭐 별거 있나? 싹 더해가지고 뭘로 나눠주면 돼? n로 나눠주면 돼.
왜 이걸 구해야 된다고? 그래서 심심하니까요. 아니라고요. 이거 구하는 이유가 있다고. 왜? 모집단 자료를 추정해보고 싶은데 모집단 안에는 자료가 졸라 많아. 그래서 할 수가 없어. 크기가 훨씬 줄어든 표본을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자료 조사를 바탕으로 모집단 자료를 갖다가 예측해보려고 뽑는 거예요. 표본 평균 X바는 다음과 같이 구하면 된다. 평균 구했으니까 뭐 구하자고요? 분산 구하자고요. 표본의 분산이니까 그 분산 앞에 뭘 붙여가지고 표본이라는 말을 붙여서 표본 분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모집단의 분산은 시그마 제곱. 원래 분산하면 시그마 제곱으로 많이들 쓰는데 모집단 분산이 시그마 제곱으로 딱 세팅이 되어 있으니 이것도 시그마 제곱이라고 쓰면 구분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S제곱이라고 쓰는 거예요. 솔직히 S제곱이라는 것은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표본 분산을 S제곱이라고 쓴 것은 모집단 분산이랑 구분할 뭔가 기호가 필요했기 때문인 거야. 분산의 정의는 뭐였다고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편차의 제곱의 평균이라고. 첫 번째 편차는 얼마예요? X1에서 뭘 빼면 돼? 위에 평균을 X바라고 해놨다 그죠? 이걸 빼면 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수식을 보고 첫 번째 저 표본에 곱혀진 것들 중에 첫 번째 녀석에서 표본 평균을 뺐구나. 이거는 첫 번째 편차구나. 편차를 뭐 해야 돼? 제곱한 다음에 평균을 내셔야 되니 편차를 전부 제곱해가지고 싹 더한 다음에 평균 낼 거라. 뭘로 나눠야 돼? 야 이씨 평균 낼 거라니까 뭘로 나누면 돼? 얘들 평균 낼 거라니까? n으로 나눴죠. 이 평균 낼 거라니까 뭘로 나누면 돼? 편차 제곱이 몇 개인데? n개 아이가? 그럼 뭘로 나누면 되노? 근데 n으로 나누지 않아요. n으로 나누지 않아요. 이게 이제 원래 분산의 정의는 당연히 요 뒤에 뭐가 빠져야 되노? 마이너스 1이 빠져야 되죠. 그죠? 근데 생각을 해봤어요. 영감들이 앉아가지고 또 원래 산수를 했죠. 어차피 우리가 분산을 표본 분산이나 뭐 이따위를 구하는 이유가 뭐인가 라고 고민을 했더니 이거 열심히 구해가지고 표본에 대한 내용이 이 정도니까 모집단도 이거 비슷할 거야 라고 하기 위함이었던 거라. 근데 이거는 나름대로 가치가 있는데 이걸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쇠가빠지 구했더만 이 분산의 정의를 가지고 구한 이 수치가 별 그게 의미가 없어. 모집단의 자료와 자료를 갖다가 추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게 자료로서 사용될 가치가 없더라는 얘기라. 너무 오차가 크다든지 해서 불필요한 수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아이씨 헛수고했네 라고 생각했다가 계속 고민을 거듭한 끝에 이거 n으로 나누지 말고 n-1로 나누면 훨씬 더 좋은 자료가 된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n-1로 나눠줍니다. 여기에서만. 알겠죠? 원래 분산의 정의는 당연히 뭘로 나눠줘야 돼? n으로 나눠줘야 돼. n-1로 되어 있는 게 쌤이고 오타입니까? 라고 가져오면 안 됩니다. 오타가 아니고 이런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표준 편차는 구하는 방법을 뒤에 따로 쓰거나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금 위에서 분산 열심히 구했을 테니까 여기에 뭐만 덮어 씌워주면 돼? 루트만 덮어 씌워주면 돼. 자, 이때 결론. 이렇게 열심히 자료 조사를 갖다가 했더니
희한하게도 모집단과의 모종의 관계가 있더라. 어떤 관계가 있었던고 하니 거기에 써야지. 님들 이건 무슨 의미라? 이 X바 X바의 뭐? 기대값, 평균. X바가 뭔데? 표본 평균. 즉 이걸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아시겠어요? 표본의 평균이고 얘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 헷갈리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읽어주는 거라고. 너희들 알겠나? 이거 구분해야 된다. 요거는 그냥 표본 하나를 뽑아서 평균값 구한 거고,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크기가 정해지면 뽑을 수 있는 표본이 졸라 많다고. 이렇게 근데 그 모든 표본 평균값들을 전부 다 구해서, 이거는 이 예에서는 지금 표본 평균이라는 게 25개가 나올 수 있었단 말이야. 이 25개를 또 전부 다 더해가지고 평균을 내본 게 이 X바라. 그건 희한하게도 모집단 평균이랑 똑같은 값이 나오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밝힐 필요가 없다. 못 밝힌다. 밝혀져 있는 사실이니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요거는 뭐고? VX바,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이에요. 표본 분산이랑 다르다잉. 이건 두 개 다르다잉. 표본 분산은 표본의 분산이니까 표본 하나를 뽑아서 그 표본에 대한 분산만 졸리 계산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저게 아니라고. 뭐라고? 방금 표본 평균이 이렇게 보여질 수 있었죠. 이 수치들의 분산일 거라고. 그랬더니 희한하게도 모집단 분산을 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눈 것과 똑같아져 있음이 밝혀져 있어요. 외워야 돼요. 우리가 못 밝힌다. 그러니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집단 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값과 똑같더라. 그럼 당연히 이거는 뭐겠어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고 걔는 루트 n분의 시그마였을 거라. 요거 3개 기억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모집단에서 표본을 이미 복원 추출해서 뽑아야 되는 이유가 이걸 활용해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잠깐 쉬었다 가자. 범수야 뒤에 카메라만 잠깐 꺼놔.
따라서 요렇게 하면 통계적 추정에서 뭐 거의 한 3분의 2, 7, 80%가 끝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이제 모 비율과 표본 비율에 대한 내용이 좀 남았는데 그거 설명드리기 전에 방금 했던 거 간단하게 문제로 점검은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확인 문제부터 갑니다. 확인 문제 1번 모 평균이 60이고 모 표준 편차가 2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36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구하여라 했습니다. 구해보십시오. 못해도 된다. 한번 쓱 읽어보고 설명드린 내용 중에 뭘 이용하면 되겠는지를 한번 생각해보라. 모집단이 있을 거라 그냥 머릿속에서만 정리하는 게 아니죠. 어차피 모집단과 표본에 대한 내용인 거니까 모집단이 이렇게 있을 거다. 거기서 모 평균이 얼마라고? 60이래요. 모 평균이 60이고 모 표준 편차가 2다. 그럼 모 분산이 얼마라는 뜻이라고? 4라는 뜻이라고. 요때 크기가 36인 표본을 갖다가 추출을 한대요. 그러면 요 녀석에 대한 표본 평균이라든지 뭐 그런 걸 구할 수 있을 텐데 문제에서 표본 평균 X바의 평균을 또 구해주랍니다. 이거 뭐랑 같아져 있다고? 뭐 딴 수치 아무런 관련 없이 모집단 평균이랑 똑같은 수치를 갖는다라는 게 밝혀져 있다. X바의 표준 편차 시그마 X바는 루트 N분의 모집단 표준 편차 아니었겠느냐? 그럼 루트 36 하면 얼마? 6분의 모집단 표준 편차는 2니까 X바의 표준 편차는 3분의 1일 거다. 이거라고 이거. 그냥 외워서 갖다 쓰면 돼. 아, 지금 이 타이밍에는 내가 기억하고 있던 것 중에 이거 쓰면 된다 라는 거죠. 2번 1, 3, 5, 7이 각각 적혀있는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2개의 공을 복원 추출해가지고 공에 적혀있는 수의 평균을 X바라고 한다. X바의 분산을 구할 수 있겠느냐. 그것도 결국 뭘 물어보는 거라고? 그걸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X바의 분산을 직접 구하는 게 아니라 모집단이 요렇게 하나 있고 그 모집단 안에 뭐 되게 간단한 형태의 자료들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네.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갖다가 뽑는 거라고 2개를 갖다가 뽑는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이때 그 X바의 분산 VX바가 나는 궁금했던 거라. 그럼 이거는 뭐랑 똑같다고요? 모집단 분산을 뭘로 나눈 거랑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랑 똑같으니 얘가 궁금하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뭘 구하라고? 모집단 분산 시그마 제곱 모분산을 구하라 라는 말밖에는 안 된다고. 님들이 모집단에 실제로는 이런 모집단은 없다고요. 책에서나 가능한 거지. 아, 어차피 지금 이 문제는 표본 평균 X바와 모집단 사이의 관계를 아는지 묻는 문제일 테니 모분산을 구해서 얘 값을 구해주자. 모분산 시그마 제곱은 어떻게 구해야 될 거냐 하는 겁니다. 분산 구하려면 뭐부터 구해야 돼? 평균부터 구해야 돼. 모집단 평균 얼마고? 암산된다 이거. 평균 1, 3, 5, 7 4개밖에 없다. 평균은 다 더해서
4로 나누면 된다. 그게 평균 아이가? 모집단 평균 얼마? 4. 그럼 m은 4. 분사는 편차의 제곱의 평균인 거니까 첫 번째 별량의 편차 마이너스 3의 제곱하면 9, 마이너스 1의 제곱하면 1, 1의 제곱하면 1, 3의 제곱하면 9. 뭘로 나눠주면 돼? 이것도 n-1인가 뭔가 있던데 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이렇게 빼버려서 계산하면 안 됩니다. 분산을 갖다가 이렇게 n으로 나누지 않고 n-1로 나눠야 될 때는 딱 하나. 언제? 표본 분산을 구할 때. 지금은 모집단 분산을 구할 테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얼마?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이다. 그럼 얘가 5라는 얘기니까 전체 값은 얼마? 2분의 5가 되겠지요. 보기 몇 번에? 5번에 정답이 있다라는 거죠. 넘어가 보십시오. 3번. 모집단 2, 4, 6에서 복원 추출한 크기가 2인 표본을 x1, x2라고 할 때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와 같다라고 한다. 상수 a, b의 값을 구하여라. 아까 예를 들어드린 것보다 더 이제 간단한 걸 예를 들어준 거죠. 모집단에 자료가 2, 4, 6 요렇게 3개밖에 없어요. 여기서 크기가 2인 표본을 갖다가 이렇게 뽑는다고. 몇 가지 표본을 뽑을 수 있어요, 우리님들? 복원 추출. 임의 복원 추출로 크기가 2인 표본을 뽑는다. 공 2개 뽑는다라는 건데 그 공 2개를 갖다가 한꺼번에 뽑는 게 아니라 하나 뽑고 집어넣고 하나 뽑고 2번 뽑을 거라고. 몇 개? 9개의 표본을 뽑을 수 있다. 2, 3, 2, 4, 2, 6. 그 다음에 뭐 4, 2, 4, 4, 4, 6, 6, 2, 6, 4, 6, 6. 요렇게 총 9개의 크기 2짜리 표본을 뽑을 수 있다고. 요 녀석의 표본 평균은 얼마나? 요 자리 파란 글씨는 표본 평균을 갖다가 적는 자리입니다. 얼마? 2. 얘는 얼마? 3. 얘는 4. 3, 4, 5, 4, 5, 6. 즉 9가지 중에서 표본 평균이 2가 되는 것은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 그 확률에 2에 대응되는 확률에다가 얼마를 써놨어요? 9분의 1이라고 써놨어. 3에 대응되는 확률은 3이 몇 개? 하나? 둘이네? 그럼 9분의 얼마? 2. 4가 대응되는 것이 하나, 둘, 3개네? 9분의 3. 5가 대응되는 게 하나, 둘, 9분의 2. 6이 대응되는 게 하나, 9분의 1. 따라서 A가 얼마? 9분의 3이고 B가 9분의 2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출 방법에 따른 표본의 개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이해가 되지, 아니면은 손도 못 대는 문제가 되어버립니다. 말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4번.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인 표본을 임의 추출할 때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확률값을 구할 수 있느냐?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분포를 니네 이해하고 있느냐?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른다. 평균이 얼마라고? 50이고 표준 편차가 5인. 이거 필요한 게 아니라고요. 여기서 표본을 뽑았어요. 크기가 4인 표본. 그러면 이때 이 표본 평균 x바가 또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얼마인 정규분포를 따라요? 50,5의 제곱을 뭘로 나눠준 거? 4로 나눠준 거. 그럼 4분의 5의 제곱. 4분의 25는 뭐의 제곱이라? 2분의 5의 제곱. 나한테 필요한 건 이거라고요. 이 정규분포가 필요하다. 이때 이 x바가
45에서부터 55 사이에 속할 확률. X바의 범위 확률이니까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가 당연히 필요했던 거다. 이거 페이크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 절대로. 나한테 필요한 것은 모집단 정규 분포가 아닌 표본 평균의 범위 확률이 필요한 거니 표본 평균이 따르는 정규 분포가 필요한 것이다. 표본 평균 X바가 따르는 정규 분포 곡선을 하나 이렇게 그려주시고 가운데가 50이고 한 눈금 간격이 얼마라고요? 2.5래. 그럼 여기 52.5. 한 눈금 더 가면 여기가 얼마? 55. 왼쪽으로 가면 47.5. 하나 더 가면 45니까 45에서부터 55 사이. 왼쪽으로 두 눈금에서부터 오른쪽으로도 두 눈금까지 Z값 셋 중에 얼마를 읽어주면 되노? 2일 때를 읽어주면 되네? 그럼 Z가 2일 때가 여기서부터 두 눈금까지의 면적인데 이만큼이 0.477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곱하기 얼마 해주면 되노? 2 해주면 되겠죠? 0.95 산수가 안 된다. 44? 9544?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겠지요. 그게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5번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64인 표본의 평균이 50일 때 모평균에 대해서 다음을 구하여라. 1, 2번 두 개 다 똑같으니까 1번 신뢰도 95%짜리 신뢰 구간만 한번 후딱 써봅니다. 외워서 쓰는 겁니다. 유도를 하는 게 아니라 공부할 때 유도 과정을 기억한 다음에 문제 풀 때는 외워서 쓰는 거죠. 95%짜리 신뢰 구간이 이거였죠. 그럼 어떻게 해? 표본 평균이 얼마라고요? 거기서 표본 평균이 50. 표본의 크기는 얼마? 64네? 64. 그럼 루트 64니까 8.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거기에 주어져 있어요. 얼마라고? 표준 편차가 2라고 주어져 있죠, 그죠? 그럼 얘가 2. 그럼 이거 좀 짜증나지만 소수 산수 열심히 해가지고 범위를 갖다가 세팅을 하면 되죠. 약분하면 49, 약분하면 0.49네. 50에서 0.49를 빼면 얼마고? 49.51에서부터 50에서 0.49를 더해주면은 50.49까지. 이게 바로 95%짜리 신뢰 구간이 되겠습니다. 네, 좀 시키시고 6번부터 이어갈게요. 범수 뒤에 촬영 장비 잠깐 꺼놔라.